안녕하세요. 김주현의 리포트 김주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발간된 리포트 가운데 살펴볼 만한 것들 몇 가지 추려봤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4가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하반기 전망을 담은 리포트들이 적잖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에너지 정유화학 전망 담은 보고서 나왔어요. 이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엔터업계 이슈가 있었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한 애널리스트 시각 담은 보고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외에 바이도 그리고 비아드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반기 전망 리포트 그 가운데 에너지 정유화학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 이진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포트는 섹터 전망을 국제유가 그리고 정유화학,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3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국제유가부터 보면 단기 약세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약세 요인을 보면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속화,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간,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이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되면서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은 생산량이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 이건 결국 연말로 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유화학 섹터인데요. 정유화학에 대한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높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일단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유 부분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제 마진이죠. 올해 상반기 정제 마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간의 고전이 있었습니다만 연말로 가면서 하반기 유가의 일시적인 약세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과 맞물린 정제 마진의 개선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펙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미국 셰일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거운 중진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 역시 마진 구도상 고도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시각입니다. 해서 업종 전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구간 관심주로는 S51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화학은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뭐 P, PP 같은 주요 제품군들의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인한 구매 축소,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라는 부분이 맞물려서 아직 원료 비용 감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도 화학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하반기에 일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는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 신재생, 태양광, 풍력인데요. 이 역시도 의견이 좀 갈려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요. 풍력은 투자 의견 중립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모듈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는 근거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사업 환경이 다소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내 생산되는 그리고 반입되는 태양광 모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으로 하나솔루션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신규 공장 가동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는 부분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특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업종 관련한 이슈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 보고서예요. 김규현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텐센트 뮤직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와 관련해
텐센트 뮤직의 K-팝 몽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이었죠. 5월 27일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 9.38%인데요. 221만 2,237주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TME가 가져갔습니다. 이 TME,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또 볼만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앞서서 지난 2월 21일에 디어유의 주요 주주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YP가 SM의 디어유 지분을 8% 양도했고요. SM이 여기에 디어유 내부자 소유분 일부를 더해서 11.4%를 추가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M은 디어유의 지분을 46% 보유하게 됐고요. 디어유는 이로써 SM의 2분기부터 연결로 편입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이제 지분 구조 변동 이슈와 관련해서 김규현 애널리스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에 이어 SM의 주요 주주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등극했고요.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6월 말에 디어유의 팬덤 기반 유료 메시지 서비스인 버블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K-팝과 C-팝 아티스트에게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이제 디어유의 로열티로 제공하는 구조인데요. 김규현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이 텐센트 뮤직은 디어유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데 이어서 모회사인 SM의 지분까지 취득했고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닌 K-팝이 갖고 있는 수익성을 함께 극대화해서 공유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전략적 투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내에서 K-팝이 갖고 있는 성장성과 시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투자라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기존에 갖고 있었던 SM에 대해서 호재가 더해졌다는 시각에서 최선호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차선호주로는 디어유 역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볼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에요. 중국 기업들 바이두 그리고 비아디 이렇게 두 종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이두 리포트입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심화되는 검색 경쟁이라는 제목 달고 있는 리포트예요.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이죠.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생성 AI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로 인한 클라우드 AI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쪽 회사의 성장성은 적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4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광고 부문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 영향으로 바이두의 전체 실적은 매출도 이익도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늘지 않는 구간, 매출이 줄어드는 구간, 수익성도 함께 악화되는 모습으로 컨센서스를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 AI 상용화 본격화로 인해서 클라우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핵심인 검색 광고 쪽에서 점유율이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치도 쇼폰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사용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결국 전체 실적 둔화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이두도 프론티어급 AI 모델 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AI 모델 역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앱 사용자 순위에서도 알리바바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광고 쪽에서 뭔가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크게 갖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긴 하지만 여타 중국 내 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2027년까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트레이딩 바이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102달러, 102 홍콩 달러였던 걸 10% 하향해서 92 홍콩 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도 지난 주말 지나면서 이슈가 있었죠.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5월 25일에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어요. 내용을 좀 보죠. 비아디는 22종 모델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13 내지 34% 수준의 가격 인하를 시행하겠다라고 지난 2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비아디의 가격 인하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올 들어서도 지금 수차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진을 깎는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니 수익성 악화에 대한 걱정, 반영해서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격 인하 결정 바로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장에서 H주가 8%, A주는 6%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출혈 경쟁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여타 경쟁업체들도 주가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시각을 좀 달리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번 가격 인하에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제공해왔던 교체 보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가격 인하의 폭이 좀 작다라는 부분 먼저 지적을 했고요. 중국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하를 통한 내수 점유율 확대 추세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 모델의 본격적인 보급 확대의 의미 역시 찾을 수 있는 가격 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유럽 지역에서의 점유율 확대 추세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가격 인하를 반영해서 비아디의 EPS 추정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낮췄어요. 다만 글로벌리 모멘텀이 약화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만은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해서는 할증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서 목표 주가는 500위안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역시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발간된 리포트 가운데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리포트들 몇 가지 추려드렸어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6월에 만나요.